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7월 25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QUBT 퀀텀 컴퓨팅, 퀀티넘, D-Wave 관련한 소식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UBT 퀀텀 컴퓨팅 관련한 소식인데요. QUBT 퀀텀 컴퓨팅이 미국의 5대 은행으로부터 33만 2천 달러 수준의 구매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5대 은행이 연합으로 사이버 보안 전용 양자광학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QUBT 퀀텀 컴퓨팅이 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보안, 양자통신 시스템, 양자키 분배, 양자난수 생성, 양자인증과 같은 QUBT 기술을 연구소에 배포해주고 배포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양자보안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퀀텀 컴퓨팅의 양자 기술과 포토닉 기술을 기초로 양자광학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은행이 양자보안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사전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인 도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은행권에서도 이제는 서서히 양자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QUBT 퀀텀 컴퓨팅 양자 포토닉 기술이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의 대규모 상업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 소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소식은 최근 소식 중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긴 했지만 사실 매출 실적에 당장은 별로 영향이 없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 QUBT 퀀텀 컴퓨팅은 사실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큼 매출이나 사업 실적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QUBT 주가는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러셀 지수 편입 소식, 그리고 ETF 상품 출시로 인한 자금 유입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ETF 자금의 성격이 안정적인 장기 투자 목적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조심해야 할 구간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QUBT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퀀티넘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퀀티넘은 일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양자 상업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기업 미쓰이 물산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사인 회사라서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미쓰이 물산은 회사 내부적으로 양자혁신 부서를 설립해서 주요 파트너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상사다 보니까 화학이나 재료, 철강 등에 대한 수요, 그에 따른 생산을 최적화하고 물류 과정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안을 최적화하는 것에 퀀티넘의 양자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화학이나 재료, 철강과 금속 등에 대한 새로운 재료 발굴에 대해서 파트너사를 지원하는 데 양자 기술을 응용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사의 제조 공정이나 물류, 재고 관리 등을 양자 컴퓨터로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파트너사의 폐기물과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양자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미쓰이 물산은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계산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하고요. 계산 주기를 압축해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소비가 거의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챗 GPT와 같이 많은 양의 전력이 소비되는 생성형 AI의 양자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전력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퀀티넘은 생성형 AI 시대를 위한 양자 기술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협력 중에 있기도 합니다.
미쓰이 물산은 양자 컴퓨터 회사 중에서도 컨티넘과 협력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IBM과 구글이 사용하는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규모와 속도에서는 조금 뒤처지지만 오류 발생이 적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더 매력적이라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컨티넘의 기술력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좋기도 하고 최근 실시된 주요 종합평가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회사인 만큼 컨티넘의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도 양자 기술 상용화에 가장 선두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조금은 어색하고 약간은 불안전해 보이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관련 소식이지만 종합상사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해 봤고요.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는 시도가 있다고도 하니까요.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를 통한 양자 우위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술이든 시작 단계에서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양자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과 추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만큼 가능한 이른 시점에 양자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컨티넘은 최근에 반복적인 오류 수정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내결함성 양자 게이트 달성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은 완전한 내결함성 알고리즘, 그리고 98큐비트를 갖춘 신제품 헬리오스 프로세서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물리적 큐비트 충실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서 100억 분의 1의 낮은 오류를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 향후 버전이 나올 때쯤이면 오류율을 10조 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정도 수준의 오류율을 달성하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의 대중화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티넘은 H21 이온 트랩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충실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이트 작용을 최근에 시연했다고도 발표했는데요. 높은 충실도는 훨씬 낮은 오류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여러 응용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내결함성 양자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Wave 관련 소식들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151.6% 상승하면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상당한 주가의 진전을 이루었고요. S&P 500 실적을 훨씬 상회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 시리즈가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요. 판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드밴티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난제를 해결했고 다양한 문제들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우위를 몇 차례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온큐 다음으로 많은 현금 포지션을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양자 회사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D-Wave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기관 비중이 30%에 도달한 것을 보면 기관의 자금이 최근에 유입이 되면서 최근 주가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블랙록과 뱅가드가 있고 USB도 지분을 늘렸고요. 시타델이나 서스케안나 같은 곳도 공격적으로 콜옵션을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펀드 심리 점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양자 컴퓨터에 부정적이었던 애널리스트 중에 일부도 D-Wave에 대해서만큼은 최근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의견을 선회한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최근 D-Wave가 4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때 공모금의 프리미엄이 책정된 정도를 봐도 최근 기관들이 D-Wave의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D-Wave는 최근 어드밴티지2 양자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2는 4400 큐비트 이상, 20개 방향으로의 큐비트 연결, 40% 이상 더 높은 에너지 규모, 75% 이상의 노이즈 감소를 실현하면서 현재 산적해 있는 수많은 최적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최신 시스템이 전력 소비량이나 재료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양자 우월성을 입증한 사례는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터 판매가 없을 경우에 매출이 급락하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D-Wave가 기술력이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IBM이나 구글 같은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의 초전도 게이트 시스템에 밀리지 않고는 있지만 IBM의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나 AI 기술과 결합한 구글의 양자 기술이 구체화되고 발전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드밴티지2의 성능이 웬만한 초전도 게이트 시스템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된 만큼 D-Wave가 이러한 본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미래에도 D-Wave의 가치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주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조금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주가는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슈퍼컴퓨터 기술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GPU 세계 최고 기업으로 AI 분야 선두주자이자 세계 최고의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GPU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당분간 상당한 기간 동안은 AI 슈퍼컴퓨터가 완전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주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양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자 처리 장치 QPU를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GPU와 QPU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해서 현재 한계로 여겨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기업인 엔비디아가 미래의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양자 기술을 외면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가 그런 것처럼 기술의 수준과 트렌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각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